일본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 부딪히는 벽의 하나로 발음이 있다. 자음이 이어지거나 자음으로 끝나면 일본인에게는 어렵다. 한국어로는 키읔, 티읕, 피읕, 치읓, 영어에는 K, T, P, CH가 만드는 파열음인 거센 소리가 일본어에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이 감염증의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 전 국립감염증연구소 감염증정보센터장으로 오츠마요대 명예교수 이노우에 사카에 씨의 설로 파열음이 없는 일본어에는 말할 때의 풍압이 낮고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침방울이 비거리, 즉 날아간 거리가 짧다고 한다. 파열음이 있는 영어나 중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보다도 일본인은 침방울을 통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된다. 즉 독감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해당되는 것일까? 이노우에 씨에게 묻자 다른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독감은 주로 입자가 큰 침방울이나 접촉에 의해 퍼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입자가 보다 작은 미세 침방울에 의해서도 감염된다. 미세 침방울은 모음을 낼 때 성대가 떨려 발생하고 얼굴 주위에 떠다닌다. 일본어는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어 등의 언어보다 미세 침방울이 나오기 쉽다고 생각된다. 일본어 노래는 모음을 늘리기 때문에 미세 침방울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노래방은 위험하다고 이노우에 씨는 주의를 촉구한다. 그런데도 이노우에 씨가 최근 낸 저서 감염증 확산 방법과 막는 방법 증보판에서 강조한 것은 일본인은 생활문화에 전염병이 확산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짜여져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청결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말하자면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것, 악수를 하지 않는 것,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목욕 자주 하는 것 등등 감염을 막는 행동 양식이 일본에는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에서도 일본은 인구당 사망률이 낮다. 청결 문화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구미에서는 항체 보유자가 60%를 넘어야 끝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본은 40%면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었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것인데 청결 문화에 자신을 갖고 냉정하게 대처하면 우리 일본인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고 했다. 과연 그럴까? 그러면 일본은 현재 그들의 청결 문화 덕택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단 말인가요?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사이토 토모야 국장도 일본인들이 자주 손을 씻고 악수 대신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마스크를 잘 쓰는 습관을 갖고 있어 이는 사회적 격리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프리 셔먼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일본의 접근법이 도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셔먼 교수는 수면 아래에서 뭔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 위험하다며 당신이 알아차릴 때면 이미 다소 늦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세계 어떤 선진국이라도 현재의 의료 역량으로는 초기의 방역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 붕괴가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어렵기 때문인데 미국과 유럽에서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인구당 사망률이 낮은 것은 일본의 청결 문화 때문이다는 앞서 이노우에 씨의 말도 사실과는 먼 듯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에 대해서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에서 자료를 보여준 홋카이도 대학의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는 4월 25일까지 현재 확인되고 있는 감염자 수는 빙산의 일각이며 각각 도별, 시별 분석에서 실제의 감염자 수가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외 증상이 가벼운 등 검사를 받지 않은 감염자도 있다고 보여져서 한층 더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의 감염자 수는 감염이 확인된 것의 10배 이상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실제의 감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 태세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전문가회의 오미 시게루 부재장은 5월 11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내의 누계 감염자 수가 1만 5천 명을 넘고 있는 것에 관해 실제의 감염자 수가 10배인지 15배인지 20배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간사장의 질문에 답했다. 아베 총리도 PCR 검사에서 확정된 감염자 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확실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런 태도를 두고 일전에 미국 워싱턴대 피터 레비노이츠 교수는 일본이 올바른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둘 중 하나다
의구심을 나타냈던 것에 일본 교수들은 확실히 응답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입에서 튀는 작고 큰 침방울들이 공기 중에 8분 이상 머문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미국 의대 연구소에서 밝혀졌다. 연구진들이 작은 침방울들을 고강도 레이저 광선으로 추적하여 얻은 결론으로 제한된 장소나 집단 내 또는 대화에서 감염이 왜 쉽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이런 침방울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것은 감염학자들 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청결 문화로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기 그지없다. 사실 청결 문화에서 그 청결 상태를 규정한다는 것은 애매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청결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청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일본이 청결 문화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달리 5월 20일 현재 일본은 교묘하게 10배에서 수십 배 낮추어 감염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우리보다 많은 2만 명에 가까운 감염자 수를 보이며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둘러싸고 일본 시민들은 서로 감시하고 비난하며 신경질적이고 무관용적인 분위기가 만연된 상태이다. 그 분위기를 느껴보면 버스의 노약자석에 있던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몸을 웅크리고 입 언저리를 손수건으로 누르고 있어서 괜찮아요 할머니? 가까이 있던 여성이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입을 가린 채 작은 목소리로 괜찮아요. 잠깐 기침이. 마스크를 입고 집을 나서는데 버스를 탄 후 생각이 났던 것이다. 기침이 날 것 같은데 마스크를 안 하고 기침하면 주변에서 야단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는 할머니. 침이 튈까봐 재채기나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눈총을 받는 일들이 할머니가 무섭다고 느낄 정도의 압력이 되지 않았을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교류 사이트인 SNS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 잘못된 행동이나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 SNS에서는 5G 전파로 코로나가 확산된다. 등등 분명히 잘못된 정보가 눈에 띈다. 화장지가 품절 상태가 된다고 하는 정보로 불안해진 사람들이 화장지 사재기에 나서 실제로 품절 상태가 돼버렸다. 또한 감염 사실을 알고도 고속버스로 기성한 사람의 이름이나 가족을 연상시키는 진위불명의 정보가 흘러나와 온갖 욕설이 계속되며 집요하게 깔보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다수가 개인을 공격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나는 자숙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근저에는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나 자제하는 생활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원래 감정적인 단어가 눈에 띄는데 코로나 재앙으로 그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사카부 센난 시의회 의원은 감염자는 고령자에 대한 살인마라고 SNS에 투고했다. 한 연예인은 마스크 없이 조깅하는 사람을 언급하며 바보 같은 런너 적당히 좀 해라고 썼다. 26도에서 27도의 물을 마시면 코로나가 죽는다는 등 냉정하게 생각하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들마저 SNS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지식이 전달돼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킨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일부 유언비어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히로시마 시내 병원과 음식점의 실명을 거론하며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루머가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병원에는 문의 전화와 예약 취소가 잇따랐고 음식점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대의 넷사회, 스마트폰 사회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에 처음으로 조우한 케이스다. 과거의 유행시에 비해 정보의 전달량이나 속도는 현격히 증가했다. 정보 전달량은 2002년에서 2003년 사스 유행 때의 70배에 육박한다고 대형 컨설팅 업체가 밝혔다. 코로나19에는 예방 백신이나 특효약이 아직 없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보가 결여돼 있다. 그런 만큼 이런저런 정보의 범람을 사람의 손으로 억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화장지의 물품 부족 루머는 순식간에 확산돼 많은 사람이 사재기에 나섰고 유언비어를 부정하는 정보가 오히려 패닉 상태를 조장했다. 도쿄 시내에서는 자제 요청에 따라 단축 영업을 하고 있던 선술집과 라이브바에 영업 자제하세요. 다음에도 영업하는 것이 발견되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등의 벽보가 붙어졌다. 유리창이 깨진 피해도 발생했다. 치바현에서는
휴업 중인데도 애들 모으지마, 가게 문 닫아라는 종이가 붙여진 과자 가게가 있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 현이 아닌 번호판의 차량이 손상되거나 보복 운전을 당하거나 하는 피해가 잇따랐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에 따라 다양한 괴롭힘이 잇따르고 있다. 자숙 경찰이라고 인터넷에서 불리는 행위다.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고 비난한다. 코로나 재앙은 사람의 마음까지 좀 먹었나 보다. 인터넷상에는 감염자의 이름과 소속처를 파헤치는 진위불명의 정보도 넘친다. 상호 감시 속에서 밀고가 난무하는 사회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전이 떠오른다.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이상한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한다. 발신인의 이름은 까마귀, 내용은 추모의 폭로와 중상 등 악의에 차 있었다. 이윽고 마을은 패닉에 빠진다. 앙리 조르즈 클루조 감독의 밀고는 이런 줄거리다. 비열한 까마귀의 의외의 정체가 드러나는 라스트는 선명했다. 걸작인 이 스릴러 영화가 제작되던 1943년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다. 독일 측의 의도는 프랑스인의 퇴폐 행위에 대한 선전이었지만 작품이 전하는 것은 게시타포에 의해 감시되고 밀고가 만연한 사회의 풍자였다. 2차 세계대전 중인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도 주민끼리를 감시하게 해 비국민을 색출하여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말단 지역 조직인 토나리구미, 우리말로 하면 이웃 감시조가 기능하고 있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를 둘러싸고도 시민이 서로 감시하고 비난하는 무관용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다. 자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휴업하지 않은 점포나 밖으로 외출 나온 사람을 괴롭히는 자숙경찰이라고 불리는 행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토쿠시마 현에서는 그 지역 외의 번호판 차량들이 보복 운전을 당하는 피해가 잇따랐다고 한다. 이래서는 일종의 린치인 것이다. 긴급 사태 선포 아래 누구나 불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거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감염 확대를 우려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행동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적인 제재는 건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커지면 언제 누구의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게 되고 불안해서 바깥에서 걷지도 못하는 사회가 된다. 일본 적십자사는 4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공개했다.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은 공포감에 근거를 둔 과잉 방어 본능으로부터 감염은 저 녀석 탓이다 고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처를 주는 끝에 일어나는 사회적 분단을 경계하고 있다. 코로나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이상 행정이나 전문가도 어림짐작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감정적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감염되지 않는 행동을 유의해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 슈퍼마켓에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봤을 때 아이를 집에 남겨둘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고 상대를 이해해줘야 한다. 이 보도, 그러니까 아이와 동행하는 부모에 대해 배려하자는 이러한 신문 보도는 슈퍼에서 어린아이가 마스크 착용 없이 말을 하거나 울거나 또 행동 제어가 안 될 때가 많으므로 코로나 감염과 관련하여 요즘 일본에서는 적지 않게 어린아이로 인해 트러블이 슈퍼마켓 등에서 생기는 듯 합니다. 인터넷만이 아니다. 집단 감염이 있었던 대학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교원이 감염된 어떤 대학의 부속고교 학생은 코로나 하며 손가락질을 받았다. 현의 넘버 2차가 손상된다. 원내 감염이 있던 병원의 간호사는 가족에 대해 헐뜯는 것이 두려워 기가할 수 없어 차내에서 숙박했다. 등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인심을 바꾼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두려움을 계기로 배제시키겠다는 심리가 나타난 것일 것이다. 산밀 즉 밀폐, 밀집, 밀접을 피해라. 불효불급한 외출은 자제하라. 이러한 지시로 행정도 미디어도 개인에게 행동의 자제를 구한다. 감염 방지책으로 옳은 일이다. 거기서부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이끌리지 않았을까? 즉 올바른 행동은 감염을 막는다. 그렇다면 감염은 잘못된 행동이나 자각이 부족한 탓이다. 따라서 경솔하고 귀찮은 행동은 배제해야 한다. 라는. 그런데 자제하는 것으로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신중해도 감염될 수 있다. 더구나 일본 국내에 감염자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확실치 않은 것이다. 의료 및 검사 태세의 대비를 태만히 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은 틀림없이 정치에 있다.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문매를 맞고 있는 것은 병고나 고독의 허덕이며 지원이 필요한 본인이나 가족, 분투하는 의료 관계자 또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회복 후에 사회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암담한 감염자도 있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증상이 있어도 주변에 상담하는 것조차 두려워진다. 과잉 반응의 뿌리에 있는 것은 자기 방어 심리다. 그렇더라도 설령 일부 사람이 경솔하다고 해도 개인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선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감염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반복되어 왔다. 혈액, 나병, 에이즈 등등 공포를 부추겨 공중위생이라는 이름으로 격리를 진행하고 한센병 환자에게 거세까지 강요했다. 당사자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음은 물론 편견과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유대인 차별에 사람들이 가담하는 심리에 대해 이러한 지적을 했다. 유대인을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무엇이나 된 듯한 얼굴을 할 때 메아리나 웅성거림이 된다. 의지도 악의도 없이 학습한 제목을 반복하여 사교적인 집회인 살롱의 회원에 들게 되어 그래서 기뻐하고 있다. 이 무지각한 웅성거림이야말로 차별의 지속을 확실히 해간다며 불교계의 고 미야기 히치카시는 강의에서 설파했다. 공통되는 것은 소수를 저편으로 밀치는 것으로 다수의 이쪽으로부터 자신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우리의 심보이다. 사르트르에게서 배운다면 현재의 살롱의 주제는 감염으로부터의 도피, 바꿔 말하면 질서 있는 사회 정도로 될 것이다. 강한 힘으로 일부 사람을 멀리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관리해야 한다. 그런 웅성거림이라면 머지않아 국민을 힘으로 복종시키는 정치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원래 저쪽을 가르는 경계는 없다.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당사자를 유언비어나 중상으로부터 지키려고 지자체는 감염자 정보의 공표를 한정하고 있다. 그것만으로 웅성거림은 그쳐질까? 본인이나 가족이 숨지기듯 사는 사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비상시의 패닉으로 보이는 혼란이지만 가로놓인 뿌리 깊은 문제로부터 눈을 돌릴 수는 없다. 돌아갈 곳은 헌법에 있다고 본다. 공공복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하고 있다. 공공복지는 남의 인권으로 대체해도 좋다. 낯선 누군가의 생명과 권리는 자신의 생명이나 권리와 동일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깊게 해나갔으면 싶다. 상의 하달의 규범이나 명령으로 개개의 행동을 제한하는 질서와는 다르다. 그 차이를 판별해 자력으로 내면과 마주하지 않는 한 배제도 차별도 계속 남아서 지속될 것이다. 웅성거림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에 대한 자각과 이해를 해야 살롱에서 퇴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 자신들이 세계 제1이라고 주장하는 청결 문화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매년 성매개 감염증의 빠른 증가에 대해서는 직전 유튜브에서 말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약하겠습니다. 이상 그레코만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